절대 안 했으면 좋겠는 거 많죠. 누가 내 피부에다 시멘트 부어놨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늘어나. 어떻게 방법이 없어. 정말 극악의 난이도예요. 실을 정말 많이 넣더라고. 거의 100개? 정말 심하게 조직이 나중에 너덜너덜해지고, 예전에 했던 아이돌 아주 유명한 분도 여기 미간이 뚱뚱한 상태로 오셨는데 그게 필러를 녹여도 계속 뚱뚱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코 성형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해보기도 하고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못했다가 정말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원장님이라면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코에 대해서 저는 코를 주로 하고 있으니까 미용 코 성형이나 미용 코 시술을 많이들 하시는데, 동양인들은 아무래도 코가 좀 약점이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절대 안 했으면 좋겠는 거 많죠. 일단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녹지 않는 필러. 녹지 않는 필러가 한 10년 전, 15년 전쯤에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일종의 칼슘 성분의 필러입니다. 칼슘 아파테이트라는 성분으로 필러를 만들어서 코에 쏘는 건데, 필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필러는 그야말로 필러, 보강해 주는 거잖아요. 꺼진 부분에 뭘 넣어서 도톰하게 볼륨을 주는 건데, 이 필러는 사실 아주 소량을 조금 쏘는 거는, 가령 미간이 너무 낮거나 뭔가 좀 꺼진 부분이 있으면 살짝 쏴주는 거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 액체잖아요. 액체. 너무 많이 쏘면 퍼지거든요. 뚱뚱해져. 여러 번 맞으신 분들이 수술 상담하러 오시는데, 본인은 이제 익숙해져서 모르시는데 여기 미간이 뚱뚱해져서 오세요. 미간이 좀 뚱뚱하고 너무 도톰하고, 그러면 인상이 더 세지고 훨씬 예쁜 얼굴이 가려지거든요. 근데 자꾸 높이만 생각하셔서 필러를 여러 번 맞고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녹이고 수술을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안 녹는 필러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녹는 필러를 맞고 오시면 여기 미간이 뚱뚱하고 막 두툼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긁어내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긁어내지지 않아요. 일부 조금 뭐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제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 녹는 필러를 맞으시면 절대 안 된다.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병원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맞으신 것 같고, 이 안 녹는 필러의 또 두 번째 문제는, 안 녹는 필러는 쉽게 얘기해서 누가 내 피부에다 시멘트 부어놨다 보시면 되거든요. 피부에 시멘트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피부가 딱딱해지고 굳죠. 그래서 안 늘어나. 그래서 여기도 문제지만 코끝도 문제. 코끝을 이렇게 높이고 늘려야 되는데 피부가 딱딱해서 안 늘어나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녹는 필러는 정말 그야말로 코 성형할 때 정말 극악의 난이도예요. 가끔 오시거든요, 심심치 않게.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든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피부도 안 늘어나고 모양도 이미 뚱뚱한데 어떻게 제거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예쁜 모양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 녹는 실이죠, 실.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콧대는 필러를 넣고, 코끝은 필러가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실 리프팅을 한단 말이에요. 코끝에 실을 이렇게 놔서 이렇게 코를 이렇게 쭉 당기면 코가 살짝 올라오거든요. 하이코, 신데렐라 코, 뭐 이렇게 해서 시술을 좀 많이 받으시는데, 이 실도 녹는 실이 있고 안 녹는 실이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베트남 환자분을 했는데 안 녹는 실을 맞고 오셨는데 제거를 하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안 녹으니까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을 보통 이 피부 사이에 꽂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사이사이에 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실을 보면 실이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되게 뾰족뾰족, 마치 장미 가시처럼. 그래서 그게 조직을 뚫고 들어가서 조직을 물고 있는데, 그걸 제거를 할 때는 그 조직이 다 뜯겨서 나와요. 그래서 조직에 손상을 좀 많이 있거든요. 실을 정말 많이 넣더라고요. 거의 100개? 정말 심하게.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빼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렇게 빼는 과정에서 피부 조직이 손상을 입으니까 조직이 나중에 너덜너덜해지고, 아무는 과정에서 피부에 진피층이 손상이 오면 푹 꺼지거나 흉해지거든요. 라인이 예쁘지가 않아요. 약간 울퉁해지거나, 어떤 부분은 이렇게 꺼지고 어떤 부분은 튀어나오고, 그래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면 모양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녹지 않는 실을 맞으시는 것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녹는 필러나 녹는 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자주 맞으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녹는 필러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필러가 피부 조직에 들어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조직을 자극해서 조직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조직이 두꺼워지고 뚱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필러를 녹여도 조직이 뚱뚱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했던 아이돌 아주 유명한 분도 여기 미간이 뚱뚱한 상태로 오셨는데
그게 필러를 녹여도 계속 뚱뚱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러나 실 리프팅을 저는 한두 번 정도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금방 흡수가 돼서 모양이 다시 좀 아쉽게 됐을 때 수술이 무섭다고 다시 필러나 실로 가지 마시고 그냥 수술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녹는 필러라든지 녹는 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여러 번 맞으시면 피부 자체가 두꺼워지고 뚱뚱해지고 딱딱해지면서 재수술 하시는 분들처럼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맞으시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코 시술 중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시술 두 번째는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콧볼 축소. 우리나라 여성분들 한 100분한테 물어보면 99명은 자기가 코가 뚱뚱하고 콧볼이 퍼져 있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코가 아주 조망만한데도 나는 콧볼이 너무 뚱뚱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콧볼 축소를 많이 권해요. 코가 낮고 밋밋해서 좀 높이러 가면 코를 쭉 높이면서 콧볼 축소를 같이 해주는 병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콧볼 축소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실제로 콧볼 잘라야 될 만큼 콧볼이 크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들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제가 재수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콧볼 축소를 해서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콧볼 축소에 오신 분들은 딱 들어올 때부터 모양이 이상해. 일단 딱 봐도 얼굴의 정면이잖아요. 코는 얼굴의 가장 중심이고 센터라인인데 콧구멍이 까마니까 콧구멍이 쫙 보이잖아요. 콧구멍이 이렇게 찝혀서 와 이렇게 돼 있어. 삼각형. 대부분 약간 들려 있으면서 이렇게 딱 찝혀 있어. 그러면 딱 봐도 코가 찝혔네, 이상하네. 그리고 가까이 올수록 코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딱 빨래 집게로 꽂아놓은 것처럼 딱 이렇게 돼 있고 고개를 딱 들면 여기 흉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그건 도코 교정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콧볼이 이렇게 찝혀 있잖아요. 좌우 얼굴은 대부분 비대칭이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른쪽이 작고 왼쪽이 커요. 근데 그런 사이즈 차이가 더 강조돼 보여요. 비대칭도 심해 보이고 또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렇게 코 이렇게 되면 숨을 못 쉬어. 오늘도 제가 상담하시는 여성분이 있는데 코가 너무 막혀서 오셨는데 진짜 콧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예 숨을 하나도 못 쉬시는데 문제는 콧볼 축소를 한 번 하면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싫어하는 시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웬만큼 콧볼이 크지 않으면 그 웬만큼의 기준이 정말 오랫동안 해본 결과 한국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콧볼 잘라야 되는 분은 별로 없다. 그리고 요즘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연예인분들 코 보면 앞에서 봤을 때 코가 이렇게 찝히거나 이렇게 뾰족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앞에서 봤을 때는 코 약간의 볼륨감이 있어야 돼. 약간 도톰하고 약간의 볼륨감이 좀 있고 이렇게 너무 뚱뚱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이렇게 딱 봤을 때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렇게 찝히거나 막 이렇게 파여 있으면 안 돼.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엣지가 좀 있는 그런 코가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기에도 자연스럽고 예쁘다는 코거든요. 근데 그런 코를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콧볼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뾰족해서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코끝 성형 잘 된 분들 보면 앞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콧구멍 모양도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야. 이렇게 자연스러운 원 라운드 하면서 앞에서 봤을 때 약간 볼륨감이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엣지가 있는 그런 코가 자연스럽고 세련된 코 라인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만들려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코를 만들려면 콧볼을 자꾸 자르면 안 돼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두 번째 코 시술은 콧볼 축소. 정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코 시술이나 성형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특히 코끝 성형을 할 때 우리가 코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를 이것도 제가 90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코끝 성형은 본인 연골로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희가 주로 쓰는 자가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이나 없으면 늑연골이나 이렇게 그 연골로 만드셔야 되는데 코끝 성형할 때 요즘은 좀 중요를 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다른 포린 바디 이물을 써요. 매드포라든지 실리콘을 넣는 경우도 있고 메쉬라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인조 물질로 코끝 성형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아주 살성이 잘 버텨주는 분들은 또 잘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많은 경우에서 코끝에 그런 이물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코에 구축이 오거나 아니면 코를 피부를 뚫고 나오거나 그러면서 코 모양이 아주 망가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코끝 성형할 때 연골 외에 다른 걸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좀 많이 안 하시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L자 실리콘. 실리콘을 이렇게 기역자로 넣으시고 여기까지. 보통 이제 요즘은 요 코끝 여기 기둥 세우는 거는 이제 본인 연골로 세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실리콘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요즘도 꽤 오시거든요. 재수술하러.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코가 들리고 여기가 뾰족해지고 뭔가 좀 구축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거 말고 또 코끝에 메쉬나 매드포 같은 다른 물질을 쓰시는 것들은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콧대에다 실리콘 쓰는 거는 그럼 어떠냐? 사실
콧대가 너무 낮으면 콧대를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뭘 넣어야 되니까 요즘 고텍스 잘 안 쓰잖아요. 콧대가 이제 고텍스 쓰는 시대는 거의 갔고 보통 실리콘이나 진피, 늑연골 이 세 가지를 보통 넣게 되는데 진피나 늑연골은 안전해요. 구축이나 염증으로부터 좀 안전하긴 한데 대신 흡수가 되는 단점, 흡수가 돼서 좀 낮아질 수가 있고 특히 늑연골 같은 경우는 심지어 와핑, 휘는 현상까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안 쓰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실리콘은 모양은 안정적인데 코끝까지 들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통 또 구축이나 코 변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콧대에다 뭘 넣는 거는 사실은 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선택권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모든 수술이 100% 완벽하다는 건 없거든요. 조금씩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환자분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난 낮아서 왔는데 이게 혹시 흡수가 돼서 낮아지거나 하는 건 나는 싫다. 그러면 실리콘을 쓰시는 게 아직까지는 유일한 방법이고 나는 좀 낮아지더라도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럼 진피나 연골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콧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선택권이 있는데 코끝에는 선택이 없어. 코끝은 무조건 연골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는 시술은 가끔 이렇게 상담 오시는데 코가 정말 작은 분들이 있어요. 코가 정말 작고 낮고 그리고 약간 짧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얇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코 성형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높이면 안 돼요. 보통 그런 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더 코가 좀 두툼하고 볼륨이 있는 코를 좀 동경하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빼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가 처음에 할 땐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뺄 수도 있는데 보통 너무 과도하게 빼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붓기가 빠지면 코가 지나치게 너무 피부가 쫙 붙으면서 뾰족해지고 좀 인공적으로 변하는 경우 특히 실리콘 같은 거 넣으면 더 인공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좀 모양이 보기에도 좀 안 좋고 너무 과도하게 빼면 피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못 버티면서 코가 틀어지거나 모양 이상해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코가 좀 작고 피부도 얇고 좀 왜소한 경우에는 너무 코에 좀 드라마틱한 변화 많이 높이고 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마음을 놓으시고 내 피부가 어느 정도 허락하는 한쪽까지만 좀 욕심 없이 하시는 게 오래오래 좀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그렇게 해도 문제 생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성형외과 의사분들한테 원장님은 자녀분들한테도 이 수술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여쭤보는 질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은 코 성형을 하고 싶어하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해주실 건가요? 코 성형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해주는 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전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희 딸도 코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긴 한데 아주 예쁜데 제가 봤을 땐 괜찮은데 그래도 나는 좀 더 오똑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해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코 모양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도하거나 인공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볼륨감 있고 도톰한데 약간의 위크 포인트만 교정하는 그래서 내 얼굴도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자가 비중격 연골 이런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도 안전하게 만들고 콧대가 너무 낮다면 그건 좀 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좀 안전한 재료로 만들어서 해주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이라면 더더욱더 제가 오랫동안 깨달은 노하우와 어떤 이상적인 코에 대한 철학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 철학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환자분들이 뭐 공통적으로 요구하시죠. 좀 자연스러운데 세련된 코, 한 듯 안 한 듯한데 지금보다 예쁜 코, 그거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과 철학으로 만들어 드린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제 자식이라도. 저도 사실 원장님 아내분도 영상이나 방송에서도 많이 뵙고 자녀분이 발레를 한다거나 이런 또 얘기를 해주셔서 뭔가 이렇게 가족분들까지 다 오픈된 병원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오픈된 삶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여러분과 재미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코 시술이나 코 수술을 할 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나눠봤는데 코 수술이 좀 무서워서 시술부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필러나 실리프팅이 대표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절대 녹지 않는 재료를 선택해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녹는 필러라고 하더라도 너무 자주 여러 번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